네, 오늘 다 왔군요, 여러분들. 다 왔어요. 다시, 다시. 지금 우리는 압축인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음, 압축인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이 압축인자가 여기 첫 번째, 요 부분, 여기. 여기가 어디냐? 압력이 0에 근접한 구간에서 여기죠. 어떤 기체든지 간에 그러면 이상기체처럼 행동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력이 0에 수렴한다, 0에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압력이 거의 작용하지 않으면 이것들 간에 상호작용이 없다는 거죠. 상호작용이 없고, 그것은 바로 이상기체와 근접하다. 그러니까 실제 기체가 이런 조건이면 실제 기체가,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상기체적으로 행동. 여러분들이 내년에 화학수 가면 이거를 다시 공부하게 될 거예요. 이런 그래프를 만나게 될 거야. 자, 두 번째. 어, 어디야? 여기죠. 요거는 요거 G 값이 1보다 작은 거야. 그러니까 압력이 어때요? 200기압, 400기압 정도. 근데 여기 600, 800, 1000기압까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중간한이라고 그러고, 어중간한 압력, 어중간한 압력. 이 어중간한 압력에 대해서는 G 값이 1보다 작다. 여기 1이니까 1보다 작은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G가 뭐라고 했냐면 VI분의 VI, 뭐라 그러냐? VR인데 여기 1보다 작다. 그럼 이건 뭐예요? VR이 VI. 그러니까 실제 기체의 부피가 이상기체의 부피보다 작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압축이 잘 된다는 거예요. 실제 기체는. 압축이 잘 된다. 압축이 잘 된다. 압축이 잘 된다는 것은 얘네들은 어떤 얘기예요?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압축이 잘 되겠죠? 인력이 우세하다. 인력이 우세하다. 이렇게 써야 겠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놓고 두 번째 거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그림으로 표현해본다라고 하면 그게 분자가 돼서 인력이 작용한다. 이제 인력이 우세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인력이 우세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우위를 지을게요. 우위를. 여기 압축인자 얘기를 하는 중에 지금 세 번째 요구관 얘기할 거야. 요구관은 뭐야? 높은 압력이죠. 높은 압력. 높은 압력일 때 G값은 압축인자는 1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1보다 큰 쪽을 내잖아요. 1보다 크다. 그런데 압축인자가 뭐야? VI분의 VR로서 1보다 크다.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VR이 VI보다 크다. 실제 기체의 부피가 더 크다. 이런 얘기죠. 실제 기체의 부피 크다. 그러니까 압력은 높은데 압력을 가해도 이 얘기는 뭐야 지금? 압력을 가해도 어떻게 압력을 가해도 잘 압축되지 않는 상황. 잘 압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왜 잘 압축되지 않느냐? 자기들 기체 분자들의 부피가 있기 때문에 실제 기체는 기체 분자의 부피가 있기 때문에 눌러도 압축이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청력이 우세하다.
합력이 무시할 거. 그러니까 높은 압력 여기서는 기체 분자가 이렇게 부피가 있다고요. 이상기체는 이걸 점 부피로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부피가 이렇게 있으니까 눌러도 더 이상 압축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충격이 더 무시한 경우로 얘기합니다. 네 번째 가입니까 여기 C값이 1이죠. 우연히 얘네들은 우연히 G값이 1인 거야. 우연히 G값이 1. 우연히 G값이 1이라는 얘기는 이상기체가 아니다. 어? 이상기체가 아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G값이 1이라고 해서 이상기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상기체는 아닌데 우연히 저렇게 됐다는 얘기야. 우연히 저렇게 됐다는 얘기는 이것들은 인력과 청력이 똑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0은 아니야. 인력과 청력이 0은 아니고 인력과 청력이 0은 아니고 합력이 0이다. 합력이 0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프에서 보니까 그래프에서 보니까 요게 지금 이산화탄소, 수소, 메테인, 질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분자량이 작을수록 그 지금 이 노란 거의 이상기체의 이 압축인자의 선과 거의 유사하다는 거죠. 거의 뭐 여기 지금 수소라든가 수소, 그다음에 이거 16, 이거 28 있잖아요. 16인 것이다. 이 기울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상기체에 근접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 정리해 봐야 분자량이 분자량이 작을수록 분자량이 작을수록 G값이 1에 가깝다. G값이 1에 수렴한다. 1에 수렴한다 이런 얘기가 거의 이상기체와 같은 이상기체와 같은 거동을 한다는 거예요. 분자량이 작을수록 이상기체와 같은 거동을 합니다. 가벼울수록 가벼울수록. 그러니까 상호작용, 인력이나 청력이 잘 작용하지 않는 것이 이상기체잖아요. 그것처럼 행동하려면 가벼운 애들이 그렇게 된다는 그런 얘기들인데 이 정도 하나 해놓고 단순하게 넘어가 볼게요. 지금 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전에 봤던 거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이것은 온도가 변하는 조건에서 동일기체 줄게요. 변온 조건에서 동일기체에 대한 이야기. 요 그래프는 지금 변온 조건, 변온 조건에서 동일기체의 경우에 동일기체의 경우에 어떠냐? 그러면 여기 보면 온도가 낮은 것이 있고 높아요. 200K, 500K, 1000K 있으면 온도가 높은 것이 기체 분자의 운동에너지, 온도는 운동에너지에 비례한다라고 했죠? 기체 분자의 운동에너지가 크다. 기체 분자의 운동에너지가 크다. 그리고 온도가 높을수록 G값이 1에 가깝다. 그런 거죠? G값이 1에 가깝다. G값이 1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이상기체처럼 거동한다. 이상기체처럼 거동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다. 따라서 이런 거 하나 정리하자고. 어떻게 정리하냐면 뭐를 정리할 거냐면 실제 기체가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와 비슷한
거동할 조건. 그러니까 G값이 1에 수렴하는 그런 조건이라면 압력이 0에 근접했어. 그죠? 여기 지금 압력이죠? 압력이 0에 근접했을 때가 여기, 이상 밑에 G값이 1에 수렴하게 되잖아. 이때 G값이 1에 수렴해.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했죠? 온도가 높을수록 G값은 1에 수렴해. 아까 또 이야기하기를, 뭐 분자량이 작을수록 G값은 1에 더 수렴해. 이렇게 됐죠? 요거 지금 1에 수렴한다라고 하는 것이, 1에 수렴한다라고 하는 것이, 요게 이상기체에서 근접하게 움직인다. 그러니까 요거는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처럼 거동할 조건을 생각하면, 상호작용을 잘 하지 않을 조건. 압력을 약하게 간다든가, 그 다음에 가볍다든가, 분자량이 작다든가, 온도가 높으면 운동 에너지가 크니까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런 조건으로 생각하면 되겠다는 얘기가. 그래서 이 세 가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세 가지를 기억하자. 이 세 가지를 기억하자. 그러니까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처럼 비슷하게 거동할 조건은 압력이 낮을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분자량이 작을수록 이 세 가지 기억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갈게요. 지울게요. 네. 기체온화물 내에 기체의 분화했는데, 기체는 어떤 비율로든 균일하게 섞인다. 용액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혼합물 내의 각 기체는 마치 하나의 기체만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거부터 한번 보죠. 기체는 어떤 비율이든 균일하게 섞인다. 우리는 균일하게 섞이는 것을 용액이라고 해요. 용액은 액체만 용액인 게 아니에요. 고체도 균일하게 섞여 있으면 용액이라고 해요. 근데 합금 같은 거요. 그런 것도 용액이에요. 기체도 용액이에요. 그러니까 공기도 질소, 산소가 균일하게 섞여 있다. 그러면 기체 용액인 거예요. 그래서 기체는 어떤 비율이든 시간이 지나면 균일하게 섞인다. 그래서 용액을 형성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요. 혼합물 내 각 기체는 마치 하나의 기체만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화학적 상호작용이 없다고 가정하고요. 그 다음에 볼턴의 부분압 법칙 했는데, 기체혼합물에서 전체 압력은 각 기체들의 부분 압력의 합과 같다. 그래서 전체 압력은 1이라는 기체, 2라는 기체, 3이라는 기체, 4라는 기체, 5라는 기체, 그것들의 부분 압력의 합과 같다. 몰 분율, 전체 몰수에 대한 성분 물질의 몰수의 비율을 얘기한다. 이런 얘기죠, 전체. 그러니까 이게 X1 이렇게 돼 있으면 X1이라고 읽었어요, 그냥. 다른 어떤 용어일 것 같은데, 근데 전체 몰수 중에 그거의 몰수를, 전체 몰수 중에 그거의 몰수를 몰분이라고 한다. 몰분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산소가, 산소의 몰수가 2몰이 있고, 그 다음에 질소의 몰수가 3몰이 있다고 하면, 산소의 몰 분율은 어떻게 나타나요? 산소의 몰수, 질소의 몰수 중에 산소의 몰수를 산소의 몰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2분의 3의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5분의 2 이렇게 나오겠죠. 산소의 몰분. 그러면 질소의 몰분율은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는 산소의 몰수, 질소의 몰수 분의 질소의 몰수 2 더하기 3분의 3이죠. 5분의 3.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몰 분율 하면 전체 중에 그거의 몰수.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니죠? 혼합기체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 2기압짜리 있고 3기압짜리 있으면 합해놓으면 또 혼합기체는 5기압이 된다는 얘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혼합기체를 깔끔하게 정리 한번 해볼게요. 지금 어떤 용기, 그릇의 크기가 2리터짜리 용기가 있다고 보죠. 근데 얘는 지금 25도씨의 오기압이야. 25도씨의 용기 압력 오기압. 근데 누가 들어있느냐? 산소가 들어있어요. 질소가 들어있어요. 산소가 2몰 들어있고, 질소가 3몰 들어있다. 산소가 2몰 들어있고, 질소가 3몰이 들어있어요. 그럼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 그러면 산소 기체가 차지하는 부피는 얼마고, 질소 기체가 차지하는 부피가 얼마나? 를 물어봤을 때, 고민하는 학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기체들은 용기 크기가 그 기체 부피예요. 조금 있으면 조금 있는 대로 그것의 부피를 차지하는 것이고 대신 입자수가 적으니까 압력이 적겠죠. 입자가 많아요. 그래도 그 크기가 2리터 용기면 2리터를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대신 입자가 많으니까 그 용기를 밀어내는 힘이 크겠죠. 압력은 커질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산소가 2몰 있다라고 해도 2리터 용기에 들어있으면 얘의 부피는 2리터라는 거예요. 질소가 3몰 있어요. 그래도 얘가 차지하는 부피는 2리터 용기에 들어있으면 2리터라는 거지. 2리터 용기에 들어있는데 5리터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혼합기체에서는 용기 크기가 그 기체 부피라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 25도씨면 어차피 25도씩 거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혼합기체는 온도하고, 온도하고, 부피가, 온도하고 부피가 어떻다는 걸 인식해야 되냐.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 혼합기체는 온도하고 부피가 같은 공간에 들어있는데, 온도가 다를 수 없죠. 그죠? 그 기체의 부피는 용기 크기가 결정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식을 더 생각할 수 있냐면 이상기체 PV는 NRT에서 혼합기체는 온도가 같다, 부피도 같다, 상수니까 이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압력은 몰수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거죠. 맞지? 그러니까 세 번째에서 그럼 저기서 몰수비가 지금 몰수비가 2대 3이잖아요. 그죠? 주어진 것이 산소의 몰수 대 질소의 몰수가 2대 3이에요, 지금. 산소의 몰수 대 질소의 몰수 2대 3이에요. 그런데 몰비하고 압력비가 비례한다. 그러면 우리는 산소의 압력하고 산소의 압력하고 질소의 압력비도 질소의 압력비도 2대 3일 거다라고 하는 거죠. 몰비하고 압력비가 같으니까. 압력비도 2대 3일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산소의 압력하고 전체 압력, 토탈 압력은 뭐와 같아요? 산소의 몰수하고 산소의 몰수하고
산수의 몰수하고 질소의 몰수를 합한 것하고 같겠죠. 그러면 여기서 산수의 압력을 구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나타내지는 거기 때문에 산수의 몰수, 질소의 몰수 분의 산수의 몰수에 곱하기 토탈 압력.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러면 이 식을 고쳐 써보면 요 식을 고쳐 써보면 어떻게 써줄 수 있냐면 산소의 압력을 산소의 몰 분율에 그리고 토탈 압력, 전체 압력 이렇게 할 수가 있겠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질소에 대한 것도 질소의 압력은 이 토탈 압력하고 좀 비례해서 질소의 몰수에 그 다음에 산소의 몰수하고 질소의 몰수. 그러면 질소의 몰수는 산소의 몰수 더하기 질소의 몰수 분의 질소의 몰수 곱하기 토탈.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얘는 또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얘는 질소의 부분 압력은 질소의 몰 분율에 토탈.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산소의 부분 압력, 질소의 부분 압력. 그런데 전체 압력은 그러면 토탈 압력은 토탈 압력은 어떻게 나타내지느냐? 전체 압력은 이거 두 개를 합한 거는 이걸 합한 것은 산소의 몰 분율, 질소의 몰 분율을 빼면 어떻게 돼요? 1이 되죠. 1. 그렇죠? 지금 여기서 산소의 부분합, 질소의 부분합을 생각해보면 여기서 산소의 몰 분율 이렇게 나타나지겠죠? 요거의 토탈. 그런데 어차피 토탈은 똑같이 있으니까 산소의 몰 분율 질소의 몰 분율을 생각해 보면 얘 질소의 몰 분율 이거의 토탈 이렇게 났습니다. 그럼 이거는 1이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산소의 부분합하고 질소의 부분합을 더한 것이 토탈 압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과학적으로 해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이게 지금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어요. 그렇죠? 혼합기체는 용기의 크기가 혼합기체의 부피가 된다. 그리고 온도도 같다. 그래서 혼합기체면 온도하고 부피가 같다. 요 식을 일단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있습니다. 좀 추워서 난방을 틀었더니 좀 더워서 또좀 껐어요. 선생님 오늘 가운을 안 입었는데 이 가운을 안 입은 거는 오늘 수능 앞두고 수업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번 주 우리 학교는 내일부터 예비 소집, 수능, 그 다음날 계량격이라서 쭉 쉬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나와서 이번 주는 할 쉬고 수업을 안 해서 선생님 가운을 갈아입지 않고 이렇게 있다 그냥 여러분들한테도 그냥 수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단어는 이제 넘어가죠. 그렇죠? 기체에 넘어가고, 이제 액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울게요. 자, 액체. 액체의 증발과 증기압, 액체의 끓는 점, 물의 분자 구조와 특성. 학습 목표. 지구는 물이 풍부한 행성이다.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는 지표면의 70% 이상을 겪고 있는 바다 때문에 푸른 행성으로 보인다. 우리는 액체 상태의 물과 떨어져 살아갈 수 없으며 매일 물을 접하면서 살아간다. 물과 같은 액체는 기체와는 달리 이웃한 분자들과의 인력에 의해서 분자들이 서로 가까이에 위치한다. 하지만 분자들이 서로 위치를 바꾸고 스스로 회전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유동성을 가진다. 이 장에서는 액체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과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가 변하는 증발 현상 및 물질 종류에 따른 증기압의 변화와 끓는 점, 그리고 액체의 표면 장력과 모세관 현상, 물 분자의 구조와 수소 결합과 관련한 물의 성질과 생명 현상을 알아보도록 하자. 이렇게 했어요. 알아보도록 하죠. 넘어가 보자. 이렇게. 기체, 액체, 고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기체, 액체, 고체를 우리 상이라고 그래요. 상. 기체 상태, 액체 상태, 고체 상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기체, 액체, 고체 있는데 여기 위에다가 좀 하고 기체, 액체, 고체 기체가 있어요. 그다음에 액체가 있고요. 고체가 있는데 이것들의 상태의 변화, 상변화라고 해요. 상변화 원리. 그런 것들은 왜 상태가 변할까? 액체 상태에 따라 고체 상태, 고체 상태에 따라 기체 상태가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들은 이거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분자의 운동에 분자의 운동 에너지 이 K라고 쓸게요. 운동 에너지와 분자 간의 힘, 분자의 운동 에너지와 분자 간의 힘의 경쟁. 근데 분자 간의 힘은 고정돼 있어요. 고정. 여기 다시. 그럼 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그렇죠? 분자의 운동 에너지와 분자 간의 힘, 분자 간의 힘. 얘는 고정돼 있어. 이것들 간의 힘과 분자 간의 힘 간의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얘가 고정돼 있으면 이 운동 에너지는 온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잖아. 그렇죠? 온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없어. 그러면 기체는 기체, 액체, 고체가 있으면 이게 고체가 있으면 두 가지 관계가 있잖아요. 분자 간의 힘과 분자 간의 힘과 분자의 운동 에너지.
얘들 또 분자하는 힘과 분자 운동 에너지 이렇게 있죠. 그럼 기체라고 하는 것은 독립된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각자 분자 간의 결합을 다 끊고서. 그러니까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훨씬 더 큰 거예요. 고체는 움직일 수 없죠? 분자 간의 힘이 더 커서, 커서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를 굉장히 제한하고 있죠. 진동 정도만 할 수 있게 제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자 간의 힘이 훨씬 큰 거예요. 액체는 유동적이다. 분자 간의 힘과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거의 비슷해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어느 정도 방향도 바꾸고 회전할 수 있다. 그래서 기체액체 고체라고 하면 기체액체 고체라고 하면 기체는 분자 간의 거리가 멀고 고체는 분자 간의 거리가 근접해 있죠. 그죠? 뭐 그런 관계로 생각하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체액체 고체의 상변화 원인은 이렇게 분자의 운동 에너지와 분자의 힘 간의 경쟁으로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더 크면 기체 상태. 분자 간의 힘이 커서 분자들이 움직일 수 없으면 고체 상태. 비슷해서 굉장히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면 액체 상태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선생님이 사진 하나 찍고 있어요. 다 온 것 같은데, 지금 다 온 것 같은데, 혹시 몰라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그림, 이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 얼음, 물, 수증기, 물 가지고 하고 있어요. 물 가지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얼음이 온도가 높아지고 있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어. 요거를 1번, 1번, 얘기할게. 1번. 여기 있죠. 온도가 변하지 않죠. 그렇죠? 온도가 변하지 않는 그 구간을 빨간색으로 표현됐어요. 여기 빨간색으로 표현되고 2번 이렇게 액체 상태의 물이 온도가 좀 변하고 있어요. 여기를 3번. 여기서 또 수증기가 되는 과정에서 온도가 변하지 않고 있어요. 4번. 수증기를 5번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나눠서 생각해 봐. 1번과 2번과 3번. 얘네들 지금 온도가 변하고 있죠. 그렇죠? 온도가 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번과 4번은 온도가 변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에너지를 주지 않습니다. 가열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죠? 가열을 계속 하고 있다고. 가열을 계속 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온도가 변하고 있어요, 지금. 얘네들 열 에너지가 그러면 열 에너지가 열을 가하고 있으니까 뭘 하느냐? 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고 있다는 거죠. 운동 에너지는 그냥 이 K라고만 할게요. 이거로 에너지가 전환되고 있다는 거죠. 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고 있다. 그럼 운동 에너지의 척도를 우리는 뭐라고 써요? 그럼 운동 에너지 척도를 우리는 온도라고 하는 거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열 에너지가 그럼 이때 열 에너지를 통해서 열 에너지를 통해서 어느 열량 Q는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이렇게 해서 구해내는 거예요. 뭐 열을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2번하고 4번 부분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열 에너지를 이때도 주고 있어요. 열 에너지를 주고 있어. 열 에너지를 주고 있는데
온도가 변하지 않고 있어요. 온도가 변하지 않고 있어. 대신에 얘네들 무슨 일을 하느냐? 분자 배열이 변한대. 변화요. 분자 배열이 변화돼. 분자 배열이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분자 배열이 변화되고 있다. 그 분자 배열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위치를 얘네들은 멀리 있게 한다는 거예요. 분자 배열이 변화된다? 위치를, 위치를 멀게, 멀리 떨어져 있게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변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위치 에너지가 변화된다. 그래서 우리는 위치 에너지를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하잖아요. 포텐셜 에너지. 이 P라고 할게요. 요게 위치 에너지가 멀어지니까 증가되고 있다는 거예요. 온도는 어때요? 온도는 일정하다는 거예요. 요때 열은 온도를 증가시키고 있는데, 이때 열은 온도를 일정하게 하고 있다. 그럼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위치 에너지를 증가시키고 있다. 그 얘기. 위치 에너지를 증가시키고 있다. 결과는 요게 무슨 얘기냐면 상태 변화를 시키고 있다. 말로 상태 변화를 시킨다. 이게 얼음이 녹는 과정, 또 액체 상태의 물이 기화되는 과정, 이런 과정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의 열을 여기서 열합량, 엔탈피, 델타 H의 상변화. 이 엔탈피라고 하는 것은 열합량. 어떤 물질이 가든 열합량. 그러니까 이때 열을 계속 가하는데 온도 변하지 않다는 열합량은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열합량 커지고 있다. 상태가 변한다. 대신 입자들의 위치가 가까이 얼음 상태로 가까이 있다가 떨어져서 멀어지고 있다. 멀어지고 있다.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다. 다시 열을 가하는데 열은 두 가지를 하는군요. 온도를 변화시키는 일도 해요. 온도를 변화시킨다는 얘기는 결국은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킨다는 얘기고, 온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융해열, 여기는 기화열, 증발열 이렇게 얘기할 텐데 거기서는 온도 변화가 없다. 대신 가해준 열은 뭐 하느냐? 분자들의 거리, 위치를 멀리 만든다. 위치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즉 상태 변화를 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상부야, 여기부터 여기부터 오늘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시에 만날게요, 여러분. 잠깐 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쉬었습니까? 이따가는 교과서 파일, 교과서를 중심으로, 교과서 쪽수로, 시험 범위를 정리를 이렇게 하는 걸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상변화에 대해서 이제 용어 정리들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체가 액체가 된다. 고체가 액체가 된다. 녹는다고 하죠. 녹음. 그걸 용용이라고도 한다. 용용. 액체가 고체가 된다. 언다는 거죠. 얼음, 얼음. 응고된다. 용어명이니까 이렇게 갈게요. 액체가 기체된다. 증발된다. 그래서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 증발된다. 기체가 액체된다. 응축된다. 얼음 되는 거, 고체되는 거 응고. 기체가 액체되는 거 응축. 고체가 바로 기체가 되는 거 승화. 알고 있죠? 근데 요 과정이 지금 고체가 액체될 때 에너지를 흡수해줘. 얼음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물이 되잖아요? 근데 뭐 잘못된 것 같죠? 발열이 아니라 흡연. 근데 기체에서 고체되는, 우리는 그것을 또 승화라고도 했었는데요, 옛날에는. 승화라고도 했었는데, 바뀌었어요, 용어가. 증착이라고 하고 있다. 고급화학을 하는 여러분들은 승화는 고체가 기체가 되는 것을 승화라고 하고, 기체가 고체되는 것을 증착이라고 하더라. 요 용어 알아들도록 하세요. 증착. 요거를 발열 수정하세요.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등착이라는 용어. 또 에너지를 흡수하고 방출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계가 있다고 하고 주의라고 했다. 이 계에 대한 것은 에너지를 주위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갔다. 그럼 여기는 열을 잃었죠. 여기는 엔탈피가 여기 엔탈피라고 해요. 여기에 에너지를 엔탈피. 그러니까 H라고 나타나는데 델타 H가 엔탈피 변화가 증가했다. 에너지 흡수했으니. 이런 것들을 흡연이라고 해요. 그럼 발열은 어떻게 되는 거냐? 계가 있다. 계가 있다. 주위가 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주위에서는 열이라고 해요. 증가. 여기서는 에너지가 빠져나갔으니까 엔탈피가 감소했다. 이렇게 해요. 이런 것들을 발열이다. 앞에서도 우리가 잠깐 언급을 하고 온 적 있었죠? 이렇게. 그러니까 H를, 네, 띄울게요. 그러니까 H는 열합량. 그렇죠? 엔탈피라고 하고, 이게
엔탈피라고 하고, 요거를, 개의 열함량, 개의 열함량, 열함량, 이렇게 얘기했어요. 개의 열함량. S가 있어요. 또, 엔트로피. 열화학에서 공부할 텐데, 선생님하고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려나 모르겠어요. 엔트로피. 이거는, 꼭 무질서도 좀 거칠은 정이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이 정도 가격. 무질서도. 이게 쉽게 얘기하면, 에너지를, 엔탈피. 에너지를 얻으면, 입자들이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죠? 에너지. 그걸 엔트로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발열이다. 발열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발열이면, 개의 열이 빠져나갔으니까, 엔탈피는 감소했겠지. 엔탈피가 감소했으니까, 거기 들어있는 입자들의 움직임은 어떻겠어요?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엔트로피의 변화도 감소한다. 발열이면, 이렇게. 흡열이면, 에너지를 흡수하죠. 흡수하는데 당사자, 걔가 걔니까, 엔탈피는 증가했다. 거기에 있는 입자들은 에너지를 더 많이 받게 됐으니까, 더 활발하게 움직일 것이다. 엔트로피는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 또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것이 고체가 기체가 되는, 이거는 뭐라고 했어요? 이거는 고체 승화. 그런데 기체가 고체가 되는 요 과정은 증착. 이렇게 된다. 증착.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온도가 변하는 거가, 근데 열은 온도 변화시키는 거고, 온도를 증가시키는 거고, 변하지 않는 구간. 내 열은 위치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위치 에너지라는 것은 위치를 멀게 만듭니다. 즉, 더 쉽게 얘기하면 상태 변화를 시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상태 변화를 시킨다. 요 정도 갑시다. 여기는. 자, 이제 분자사에 작용하는 여러 가지 힘들에 대한 얘기. 분자라고 했거든요. 분자사에 작용하는 분자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렇게 지금 공부하는 것은 이온, 이온, 그 다음에 분자. 분자는 어떻게 우리가 보냐면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 이렇게 나눠져. 우리는 극성 분자에서는 극성, 한극성, 무극성은 무관성극성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 분자 간 상호작용. 그러니까 첫 번째 분자 간 상호작용을 하는데 무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가 상호작용할 수가 있겠죠. 무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가 상호작용. 그래서 무극성, 무극성.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또 극성하고 무극성. 이렇게 작용할 수도 있고. 또 이온하고 무극성 분자 사이도 작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극성과 극성 분자 사이도 작용할 수가 있고. 극성하고 극성들 사이에서 극단적인 거, 극단적으로 더 강력한 거, 그거를 우리가 수소계라고 해요. 네. 그리고 이온하고 극성. 이온하고 이온은 안 되죠. 왜냐면 이온하고 이온은 이온 분자 간의 결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분자사의 제거는. 이온들 간의 그 양이온, 음이온 간의 결합이 다 작용하는 거죠. 아, 여기 조금 아쉽네요. 여기 조금 옮겨되고 있어요, 여기를. 무극성. 이거 말씀. 여기는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것은 얘네들 있죠. 얘네들이 분자간 상호작용. 이온은 안 된다고 했어요. 왜? 이온 결합이니까. 번째, 분자가 상호작용을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여섯 가지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다는 거예요. 상호작용. 그럼 저쪽에서 그럼 분자 간의 힘은 누가 가장 크게 내냐? 그랬을 때 1번 있고, 2번 있고, 3번 있고, 4번 있고, 5번 있고, 6번 있으면 이 순서대로 분자 간의 힘이 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 단원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분자 사이잖아요. 분자 사이. 그러니까 분자 사이니까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요거를 알아보겠다는 거죠. 여기서 강한 분자 내, 그러니까 분자 내 힘, 얘네들이에요, 지금. 분자 간힘, 분자 간힘, 요걸 얘기하는, 분자 내 힘, 요걸 얘기하는. 그러니까 사이간자죠? 사이가. 분자 간힘. 그러면 얘네들은 그 힘이 누가 더 크냐? 얘가 훨씬 더 크죠. 이거는 좀 공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공결합. 공결합력이 더 훨씬 더 크게 돼 있다. 그래서 얘가 뭐라고요? 이거는 공유결합되어 있다. 분자 간힘은 뭐라고요? 이 분자가 상호작용해서 나타나는 이런 힘들을 얘가 분자 간힘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분자가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이런 거, 이런 힘들을 얘가 분자 간힘, 우리 지금 근데 여기서 하는 것은 분자 간힘을 얘기하는 것이다. 결합 에너지, 공유결합에서 결합 에너지 공부했었죠? 공유결합에서 결합 에너지를 공부했던 것은 뭐예요? 분자 내 힘을 얘기했던 거예요.
잘 보고. 그러니까 분자 내 힘은 끓는 점과 전혀 관계가 없죠. 분자 간힘이 끓는 점과 연관이 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보자고요. 지울게요. 자, 이건 뭐냐? 이온하고 극성분자 사이즈죠. 여기서 이온하고 쌍극자 분자가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도 극성이라고 하지 않고 극성은 쌍극자, 무극성은 유발 쌍극자라고 용어를 통일해서 얘기할게요. 이거는 지금 뭐냐? 그러면 이온하고 쌍극자. 여기서 지금 하는 것은 이온하고 쌍극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온이죠. 이게 극성 분자라는 거예요. 쌍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갖고 있다는 거죠. 쌍으로. 그래서 얘를 쌍극자라고 하는 거예요. 극성 분자다 이런 거죠. 이렇게 이온이 있으면 플러스니까 마이너스들이 다 앞장서서 얘를 둘러싼다 하는 거죠. 마이너스 전하는 플러스 전하들이 앞장서서 얘네들을 둘러싼다 이런 거죠. 그런데 둘러싼 것이 물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나트륨 양이온이야. 그럼 이게 수소 산소죠. 산소 근데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는 것들이 얘 쪽을 향해서 하고 있다. 얘는 C의 마이너스란 말이야. 그럼 얘는 델타 플러스로 수소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 이렇게 물이 둘러싸서 안정화되는 이런 현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요거를 뭐라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수화라고 한다. 수화라고. 그래서 이온계란 물질 소금이 녹는 것들도 초화 현상에 의해서 얘네들이 물 분자들이 쌍극자, 극성 분자로서 있으니까 양이온 음이온들이 가서 이런 식으로 달라붙어서 끌어낸다는 거죠. 끌어내서 이렇게 수화가 되도록 둘러싸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다. 우리가 이온 음료 같은 것들에서 이온 음료 같은 것들 그냥 양이온 음이온이 떠다니다 보면 자기들끼리 충돌해서 결합하는 애들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결합하면 걔네들이 뭐가 돼요? 알갱이로 가라앉는 것들도 좀 있을 텐데 이온 음료 같은 것들은 알갱이를 볼 수 없죠. 알갱이를 볼 수 없다는 것은 이렇게 소화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직접 얘네들이 부딪혀야 되죠. 부딪힐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알갱이가 나타날 수 없다는 거죠. 소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양이온과 이 음이온이 직접 부딪힐 수 없다. 그러니까 이온 음료에서 알갱이를 발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수화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양이온 음이온이 돌아다니다 보면 부딪힌다. 부딪히면 그것들끼리 결합이 일어나서 알갱이가 조금 나올 수도 있다. 그런데 알갱이 발견이 안 된다. 그것은 수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도 괜찮겠습니다. 액체 분자사에 작용하는 거 지울게요. 네. 여기서 보이는 것은 어떤 걸 하느냐? 예를 들어 쌍극자 액체 분자 사이에서 쌍극자 쌍극자 극성 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쌍극자 사이에 힘을 내주는 거예요.
극성 분자 사이. 근데 앞에서 우리 쌍극자 모멘트를 공부했죠. 어떻게 해서 쌍극자 모멘트가 구해지는지에 대해서 공부했지만 여기는 쌍극자 모멘트의 정의에 충실하세요. 쌍극자 모멘트 뮤라고 했다. 쌍극자 모멘트는 어떤 전하의 쏠림 정도, 전하의 쏠림 정도를 나타낸 값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다는 거예요. 전하의 쏠림 정도를 나타낸 값이다. 그래서 첫 번째 쌍극자 모멘트 뮤라고 하는 것은 전하량과 거리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렇죠? 얘가 뭐냐? 이거는 한지름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이거는 뭐야? 전하량을 얘기해줍니다. 요거는 요거는 네? 이게 쌍적 모멘트가 크면 쌍적 모멘트가 크면 분자간 밀력이 크다는 거다. 분자간 밀력이 크다. 분자간의 밀력이 크다는 것은 뚫는 점, 보일 포인트도 높다는 거라는 거예요. 분자간 밀력이 크면 뚫는 점도 높다. 그럼 쌍적 모멘트 값도 크다. 그러면 이것도 쭉 크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이제 두 번째. 쌍극자 모멘트 값이 클수록 극성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쌍극자 모멘트 값이 클수록 극성이 강하다. 세 번째. 쌍극자 모멘트 값이 0이면 값이 0이면 쌍극자 모멘트 값이 0이면 무극성 분자이다. 무극성 분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쌍극자 모멘트 뮤가 전환 썰림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다. 그걸 어떻게 구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은 앞에서 했어요. 근데 여기서 신경 쓰지 말고 정의에 충실하자.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 값이 클수록 곡선에 가고 쌍극자 모멘트 값이 여기면 목적 분자라고 하는 것이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봤을 때 분자량이 주어져 있어요. 44, 46, 50, 44, 40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이게 쌍극자 모멘트가 주어져 있어요. 쌍극자 모멘트는 0.1, 1.3, 1.5, 2.7, 3.5 이쪽으로 갈수록 일관되게 증가하고 있죠. 그런데 분자량은 일관되지 않죠. 44, 46, 50, 44 커졌다가 다시 작아지는. 하지만 보일링 포인트는 231, 248, 249, 294, 355에서 일관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쌍극자 모멘트하고 쌍극자 모멘트하고 쌍극자 모멘트하고 끓는 점이 비례하죠. 분자량이 크다고 해서가 아니라 분자량이 어느 정도 상황에 살짝 있을 수 있지만 쌍극자 모멘트가 크면 끓는 점, 보일링 포인트도 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다는 거죠. 그렇죠? 쌍극자 모멘트가 크다, 분자간 인력이 크다, 끓는 점이 높다. 쌍극자 모멘트 값이 클수록 극성이 더 강한 것이다. 0이면 무극성 분자다. 이 정도 쌍극자 사이, 극성 분자 사이의 힘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끊임없이 분자 간의 힘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액체 분자사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이거는 무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에 대한
쌍자 모멘트는 전하를 띄고 있기 때문에 정적이적 인력에 의해서 그것들 간의 분자 간의 힘이 작용하는 것은 너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냐? 유발쌍자, 유발됐다. 극자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유발쌍자하고 유발쌍자. 원래는 없었는데 어떻게 해서 유발됐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느냐? 그러니까 무극성 분자들 사이에서 이걸 다른 말로 분산점이라고 하죠. 유명한 말이죠. 근데 어쨌든 얘네들은 전을 뜨고 있지 않았어요. 전을 뜨고 있지 않은데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전자 구름이 치우친 철새들 봤나 모르겠어요. 선생님 고향이 충남 서산 천수만 철새 도래지로서 매우 유명하죠. 거기에 철새들이 막 날아다닌단 말이죠. 엄청 엄청 날아다니는 시커멓게 날아다녀. 그때 보면 나를 때 보면 어디를 더 시커멓고 어디를 좀 연하고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전자구름도 자기들끼리 막 걷어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다 보면 어느 때 더 쏠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쏠리는 거. 순간적으로 전자구름이 치우친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것을 편극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쪽에 마이너스 전하들이 쏠려 있었다. 이쪽으로 플러스가 쏠렸었다. 마이너스가 얘네들이 순간적으로 치우쳐서 가까이 갔더니 또 다른 애가 얘의 영향으로 플러스가 이쪽으로 쏠리고 이쪽으로 마이너스가 밀려나요. 이거에 의해서 이 편극에 의해서 얘는 쌍자가 유발됐다 이거죠. 쌍자가 유발됐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분자 간에 힘이 작용하는데 요 힘을 유발쌍자 이것을 더 간단하게 분산력이라고 한다. 분산력. 그래서 분산력의 세계는 정해보게 분산력의 세계는 어떻게 결정하느냐? 분자나 원자의 크기가 크면 분산력의 세계는 분자나 원자의 크기가 크면 분산력의 세계가 크다. 분자나 원자의 크기가 크다는 것은 원자 프로가 크다는 얘기야. 원자 프로가 크고 그런 애들은 전자수가 많다. 또는 원자의 크기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핵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자들이 느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느슨하니까 움직이기도 수월하다. 그래서 편극도 일어나기가 쉽다. 이렇게 되면 편극도가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편극도가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은 외부 자기장에
외부 자기장에 쉽게 왜곡된다. 변형된다. 쉽게 왜곡된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겠어. 분자된 그 세기는 하는 그러니까 얘가 페일이 있어요. 네온이 있어요. 아르곤이 있어요. 분산력이 누가 커야 돼요? 얘가 더 커야지. 헬륨, 네온, 아르곤 이렇게 썼으면. 또 이런 게 있어요. 멜테인 있었어요. 멜테인 있었어요. 프로페인 있었어요. 그러면 분산력이 누가 커요? 얘가 덩치가 큰 애들이 크다. 또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있어요. 분산력이 누가 커야 돼? 이게 크다. 그러니까 많은 애들이 분산력이 크다. 또 분산력의 세기를 결정하는데 분산력의 세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거였으냐? 분자 모양이 결정. 분자 모양이 결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분자 모양에 따라서 접촉 면적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접촉 면적이 달라질 수 있다. 우리는 로마, 이소, 이런 걸 본 적이 있죠. 그때 분자 세기는 이게 크다. 그림을 하나 준비해.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그림이 있죠. 보이죠? 비교해보면 노말, 아이소, 네오로 갈수록 끓는 점이 더 낮더라. 이런 얘기예요. 낮더라. 자, 이제 그냥 수를 지울게요. 아, 수소계란 중요하죠. 매우 중요해요. 고립전자쌍을 가진, 그러니까 비공유 전자쌍을 고립전자쌍 이렇게 들어가요. 작고 정gem수가 큰 폼, FON과 직접 결합한 수소 원자 다른 분자에 존재하는 FO.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정gem수가 큰 FON과 결합한 수소 원자. FON과 결합한 수소 원자. 이런 수소. 이런 수소. 이런 수소. 얘네들은 얘가 정gem성도가 크기 때문에 전자를 이쪽으로 확 뺏겨서 강한 플러스 전하를 뜨고 있을 것이다. 강한 플러스 전하를 뜨고 있다. 이것하고 다른 분자에 존재하는 다른 분자면 돼요. FOL. 근데 비공전자 사이에 작용하는 비공전자 사이에 작용하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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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전자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떤 역할을 했어요?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또 강했으니까 보면 마이너스 전하를 강한 마이너스 전하를 받고 얘는 강한 플러스 전하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 사이에 강한 분자간 인력이 생길 텐데 강한 분자간 인력이 생길 텐데 요 결합을 우리가 수소 결합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폰수폰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폰수폰 이게 아니면 수소 결합이 아닌 거예요. 다시 고립전자쌍을 가진 작고 정gem성도가 큰 FON과 직접 결합한 수소 원자와
다른 분자에 존재하는 FON의 비공자 현상 사이에 작용합니다. 지금 녹음 제대로 하고 있죠? 극대화된 극성 분자 간의 힘, 인력을 얘기한다. 예, 극대화된 극성 분자 인력을 얘기한다. 이제 이런 그림을 이 그래프입니다. 찾어놨어요 요거는 요거 십자적 메테인 나오는 이런 데 십자적 원소층, 탄소 규소, 저암 주석까지 주어져 있어요. 이게 대적이에요. 얘하고 비교하죠. 근데 여기도 이렇게 했으면 이쪽으로 갈수록 지금 무극성 분자 사이에서 탄소 뭐 수소는 똑같이 있으니까 탄소, 규소, 저암 주석까지 갔으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어떤 일이 있느냐 분자량이 커졌다. 분자량이 커지면 그다 분산력이 크게 작용했다. 그래서 끓는 점이 높아졌다. 끓는 점이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얘네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요 세 가지, 이 그룹들. 같은 쪽에서 질소인이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질소인. 이 얘네들만 빼고, 요 세 가지만 빼고, 얘네들은 분산력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분산력이 커졌고, 이렇게. 그럼 얘네들은 FON이잖아. 쟤네들은 왜 저렇게 크냐? 원래 같으면, 여기서 원래 같으면, H2O는 끊어지면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죠. H2O는 끊어지면 여기 있어야 돼요. 그런데 끊는 점이 이렇게 높아. 끊는 점이 높아. 이거는 얘네들 수소 결합을 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 의문이 있다. 하나 의문이. 그러면 HF하고 물이 왜 더 끊는 점이 높으냐 이거예요. 정금성도는 플로린이 산소보다 더 커서 얘네들 사이에 작용하는 것이 얘는 더 강한 마이너스, 얘는 더 강한 플러스 가지고 있어서 HF들 분자들 간에 이미 얘가 더 크게 나타났을 것 같은데 물이 더 끓는 점이 더 높아요. 왜 그럴까 하는 거죠. 플로린의 정금성도 이 모기가 다 있어요. 뭐예요? 어이씨, 정금성도. 여기서 이 산소의 전기음성도를 비교해보면 플로리더 커서 쌍국자 사이의 힘이 HF가 더 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끌어지면 H2O가 더 높다 하는 거죠. 왜 그럴까 하는 거죠. 왜 그럴까? 넘어갔고. 여기서 수소결합하는 애들 써봐라. 네. 수소가 있지만 수소 결합한 것이 폰이 아니잖아. FON이 아니잖아. 얘는 아니겠지. 얘는 할 수가 있겠네. 수소 결합한 것이 산소. 그죠? 이걸 구조를 보는 거야. 얘를 또 다리가 없죠. FON 하면 여기서 지금 여기 비공유자산 보이죠? 산소와 결합한 수소가 보이죠? 이것들 사이에서 결합 됐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질소와 결합하는 수소가 있고요. 다른 여기서 비공유자산은 다른 거 꼭 수소 뭐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어쨌든 폰에 비공유자산 뭐 있으면 돼요. 여기 수소결합. 여기도 마찬가지로 FON 중에 붙어있는 수소, FON에 붙어있는 수소하고 여기 비문열쌍이고요. 여기서 FON에
붙어 있는 요 질소가 붙어 있는 요 수소가 있고 비군연생 이렇게 수소결합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지금 수소결합 정도 보러온 것이고 여전히 궁금증은 뭐야? HF보다 H2가 왜 클로리즘이 높으냐는 거야. 그럼 분자 한 개당 최대 수소결합수 여기 암모니아가 있다. 비군열성 여기 있었겠죠. 몇 개하고 했느냐? 여기 하나, 여기서 두 개, 여기서 세 개, 저기서 네 개. 이렇게 수소결합하죠. 여기서도 여기에 요 비군열성하고 요 수소 간에 이렇게 하나, 하나. 여기서 이렇게 해서 두 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세 개. 여기서 이렇게 해서 네 개의 수소결합을 할 수 있죠. 물 한 분자. HF도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둘, 이렇게 셋, 이렇게 넷,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네 개씩 분자 한 개당 최대 수소결합 수는 네 개씩이라는 거야. 그런데 여기 최대고, 최대고, 평균을 생각해보자. 평균. 평균 빨간색으로. 그러면 얘네들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비공유전자쌍이죠. 이 암모니아의 비공유전자쌍이 하나가 있어. 질소가 결합하고 있는 수소가 몇 개 있어요? 세 개 있죠. 그러면 얘네들은 수소 결합을 몇 개 할 수 있느냐? 하나밖에 못 하는 거야. 얘네들. 요 비공유전자쌍하고 요 수소 간에 하나밖에 못 하는 거죠. 이렇게. 얘하고 얘가 결합한다는 거. 이해하면 돼. 비공유전자쌍이 두 개 있어요. 비공유전자쌍이 두 개 있고. 수소하고 산소가 결합하고 있는 수소도 두 개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개가 결합할 수 있는 수소 결합이 몇 개냐? 두 개라는 거예요. HF 보세요. HF 하나를 가지고 보면 비문전성이 몇 개 있어요? 세 개 있죠. F 그 결합하고 있는 수소가 몇 개 있어요? 한 개만 있죠. 그럼 여기서는 수소 결합이 몇 개라는 거예요? 수소 결합은 수소 하나, 비문전성 하나씩 결합하는 거예요. 수소 결합이 한 개만 만들 수 있어요. 그 각 분자가 N개씩 존재한다. 암모니아가 암모니아가 N개 있대. 여기다 써볼게요. 암모니아가 N개 있대. 그럼 얘는 수소 결합을 평균적으로 몇 개 할 수 있어요? 수소 결합. 이 암모니아는 세 개고, 비공유전자쌍이 하나 있죠. 질소가 결합하고 있는 수소는 몇 개 있어요? 세 개 있지. N개라고, 3N개. N개, 3N개 있지. N개라고 했으니까. 비공유전자쌍이 N개가 있지. 수소가 3N개 있지. 그렇지만, 수소 결합은 몇 개 해요? 요것만큼만 하지. N개만큼 할 거야. 물은 H2가, H2가 N개만큼, H2가 N개만큼. 그럼 비공전자쌍 몇 개예요? 2N개. 수소 2N개. 그러면 얘네들은 몇 개 만들 수 있어요? 수소 결합을 몇 개 만들 수 있어요?
수소결합을 이행계 만들 수 있어요. HF는, HF. 얘네들이 N개 있다고 하면, 비공전혈성이 3N개. 수소결합이 N개. 수소결합이 아니라 수소가 N개. 그러면 여기서 수소결합은 몇 개 만들 수 있어요? N개. 그러니까 물이 같은 개수가 있다고 했을 때 수소결합수가 얘네들에 비해서 2배만큼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여기에서 HF 얘네들보다 얘가 수소결합수가 2배가 더 많기 때문에 끊으려면 더 2배 정도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 그리고 이제 교과서를 좀 준비해서 선생님이 여기 좀 할게요. 준비됐나요? 아니면 메모 좀 하세요. 메모. 요거는 영상을 좀 끌게요. 선생님이. 여기서 영상을. 이걸 줌은 아니지. 줌 종료하면 안 되는군요. 녹화만 중지.